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사회제도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경력 단절 우려도 있고요. 아직은 누구나 쉽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제목의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실 때 이게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권익위와 저희가 함께하고 예. 국민권익위에서 나오시거든요. 예. 매번 어떻게 방송 모니터링을 좀 하실까요, 부위원장님?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시간에 정말 너무나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유용한 정보들을 늘 가지고 와서 예. 들려주시니까 전 네. 너무 좋은데 혹시 국민권익위에서도 들으시면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오늘은 좋았다. 오늘은 좀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직접 해주실까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YTN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을 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홍보해주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모니터링하도록 애를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주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국민권익위와 너무나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정보들을 잘 듣고 계실 텐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 있어 하실 예. 내용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는데요. 예.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권고하셨어요. 그 예.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공직사회에 보면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한 50%를 50%에 가까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육아 비중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과 가정 그리고 일과 육아, 출산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 사회적인 숙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 휴직이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휴직이라는 그 개념적 한계 때문에 네. 마치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쉬다 왔다라는 이런 식의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갔다 오게 되면은 승진이나 아니면은 성과평가, 그다음에 근무지 이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아니면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는 말 자체에 뭔가 쉬고 왔다, 쉰다는 예. 의미가 예. 담겨 있네요. 예, 예. 이게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쉬는 것이라고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노동 강도는 더 셀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휴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되게 공직사회에서도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제도 개선에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육아휴직 말고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부위원장님? 아직까지는 뭐 심각하게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네. 법률적인 용어 정리까지는 못 나갔는데요. 뭐 육아 휴직, 뭐 출산 휴직 이거보다는 육아 근무를 한다거나 뭐 근무란 개념을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자 받아볼까요? 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육아휴직이 아닌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개념이서 한번 보내봐 주세요. 예, 이번에 의견 수렴 과정도 혹시 거치셨을까요? 예, 의견 수렴 과정을 당연히 거쳤고요. 지금 저희들 보면은 국민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안에 국민생각함이란 창이 있는데 그 창을 통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익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채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하고 간담회도 거쳤었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생각함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90.7% 정도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네. 또 많은 이 대안들 중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 그러니까 휴직 기간 중에 불이익을 안 받고 인사상으로 오히려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38.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사례도 모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이익 사례예요? 예. 이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도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A 씨라고 할게요. 네.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잘 이렇게 근무 평정을 받다가 육아휴직을 갔다 오니까 관행적으로 당연히 최하위를 받는다거나 예 그리고 또 뭐 B 씨라고 하겠습니다. B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승진 명부에서 육아휴직 가기 전에는 2번이었기 때문에 의당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1순위로 승진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 5번으로 밀려서 한 2, 3년 정도 승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갔다 왔더니 너 쉬다 왔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주 원거리로 발령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불이익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불이익 사례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승진이나 평가에서부터 그러면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뭐 수당 같은 건 어떻습니까? 수당도 지금 보면은 수당 받는 기간이 수당 자체가 이게 기본 급여라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을 때의 어떤 수당 부분. 예. 이게 근무라는 개념이 있으면 급여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휴직이라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당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당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지급하는 기간도 보면은 전 기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만 이렇게 한정해서 준다거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존의 급여에서 받던 공제들 뭐 우리 급여 받아보면 온갖 공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제는 오히려 또 충분히 또 다 받아가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맞죠. 금전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6900번님이 육아고행 의견 주셨습니다. 육아고행. 아니 육아고행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육아휴직보다는 훨씬 더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는 확 와닿기는 합니다. 1471번님은 애국 활동 기간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애국 활동 우리가 저출산 충분히 공감되네요. 그렇죠. 5780번님 계속 진행형으로 육아 근로 근무 중 이 단어 어떨까요? 예, 그건 법률적으로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 근로 근무 중.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주택 마련과 같은 뭐 복지 문제 이런 것들도 이번에 제도 개선하시면서 내용에 담으셨을까요? 예. 지금 이제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 공무원 임대주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택 관련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주택만 놓고 보면은 공직 경력이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주택 기간이 좀 길고 또 이렇게 임대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좀 공무원 주택을 배정하는 게 순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출산기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직 경력도 짧고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기준에서 멀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제대로 집을 가질 수 없는 한계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 기준,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은 대출 등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출금, 신규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무이자까지도 고려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제도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일단 승진이나 평가에서 좀 개선돼야 된다. 앞서 짚어주셨고 육아휴직 수당도 지금 높여야 된다. 아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건 주택 마련 복지 문제도 개선안에 지금 포함시켰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 와중에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돈지님 육아근무기. 좋네요. 1918 육아 근무 기간에 한 표 행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4725번님 육아도 재택근무죠. 퇴근 시간 없는 재택근무로 해주세요. 퇴근 시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좋으네요, 그것도. 네. 부위원장님도 좀 공감을 하시나 봐요. 예. 퇴근 시간 없고 육아 고행 이런 거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많이 공감하신다는 표현으로 제가 듣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양육 환경 분야 제도 개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양육 환경 분야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을 해줘도 네. 육아휴직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내가 그 동료들한테 조금 덜 미안하게 네. 육아를 하러 가려면은 대체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충원을 시켜주는 기간의 한계가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너 달 정도라도 좀 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6개월이 안 되니 대체 인력이 안 오고 안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도 6개월보다는 3개월 정도로 좀 줄여서 네네.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했고요. 그 인력은 현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인력을 활용하면은 요즘 좀 60대 이후에도 그렇죠. 굉장히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충분히 예.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노동력 확보의 의미도 있어서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오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쉬다 왔다. 네. 이제 이렇게 너 생각들을 이제 충분히 하시니까. 쉬었으니까 원거리 가서 근무해라. 아니면 남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데로 가서 일을 해라. 기피 부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원거리로 그렇군요. 보내는데 원거리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도 자녀 양육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죠. 손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런데 원거리를 보내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오히려 이게 힘들죠. 양육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노동력이 노력이 더 이렇게 맞죠. 줄어드는 맞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복직할 때 그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오히려 더 유리한 희망 부서에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육아에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좀 세세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좀 이렇게 육아 때문에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이러면은 가면은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조차도 신경 쓰이니까 주차를 어떡하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야 되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온 이 양육을 여전히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군요. 예. 8616번님이 일보다 육아가 더 힘들어요. 조카 반나절 돌보고 나면 밤샘 근무한 것처럼 2, 3일 힘들더라고요.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리스펙! 예, 존경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담아주셨고요. 9472번님 좋은 제도네요. 공무원 사회부터 변화하면 일반 기업들도 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겠죠. 빨리 시행하셔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서 이제 각 부처의 관계부처에 이제 권고를 하신 겁니까? 예. 지금 사실은 민간까지도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민간까지도 다 바로 시행하면 좋겠는데 네. 민간까지는 지금 바로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나가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네. 우선 공무원 사회부터라도 해서 이런 선한 영향들이 좀 주변으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에서 먼저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 당장 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처들로부터 수용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 검토 과제로 그리고 재원 확보가 되면은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뭐 있으실까요? 당연히 지금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제일 큰 문제. 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에는 이게 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노동력. 지금 농어촌이나 아니면은 꽤 괜찮은 중소기업을 가도 노동력 부족을 바로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바로 우리 산업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저출산 문제가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짜 오늘 말씀해주신 그 개선안에 담긴 내용들이 적극 반영이 돼서 공직 내 그 만족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NGHRJ님이 영유아 돌봄기 이름 제안합니다. 라고 예, 문자 그것도 좋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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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문자로 좋은 내용 많이 왔습니다. 밖에서 좀 이렇게 챙겨 추려가지고 우리 부위원장님께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